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외래 병해충으로 알려진 토마토 뿔나방이라는 생소한 질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이 초기 방제를 강조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대유행으로 번질 경우 토마토 가격을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한솔 기자입니다. 토마토 잎사귀가 군데군데 하얗게 말랐습니다. 줄기와 열매에도 해충이 파먹은 흔적이 뚜렷합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토마토 뿔나방 유충으로 인한 전형적인 피해 증상입니다. 주로 가집과 작물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토마토를 좋아해 열매 등에 굴을 파고 들어가 수확량과 품질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지난 3월 말 국내에선 처음으로 부산과 경남, 전남북 지역 농가에서 발견된 뒤 전국적으로 확산돼 충남에서도 지난달 논산과 예산에 이어 최근 서산과 아산 등으로 번져 충남 4개 시군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1년에 8세대에서 12세대가 발생할 만큼 번식 속도가 빠른데 현재로선 초기 예찰과 발빠른 방제가 최선의 대응입니다. 발생 초기에 약제 방제를 하고 트랩을 달면 거의 피해가 없는 정도가 되고요. 다만 발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순간 전혀 수확을 못할 정도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해충이 됩니다. 고온에서 발생하기 쉬워 지금부터가 큰 고비인데 화학적인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농가가 더 취약한 만큼 번식 교란제 등의 사용이 권고되는 상황. 아직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유행으로 번질 경우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토마토 가격마저 들썩이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몇 년 전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초등 여학생이 가해 남학생과 같은 반에 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사건 당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동갑내기 여자 조카를 돌보고 있는 김모 씨. 2년 전 아들과 조카가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했다는 겁니다. 아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자 조카의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막 이유 없는 짜증을 굉장히 많이 내고. 하지만 당시 김 씨는 고민 끝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합의해줬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처벌받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학교 그리고 가해자 부모와 함께 이 아이들이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체 해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조카와 가해 남학생이 올해 버젓이 같은 반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반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자아이 입에서 그 남자아이 입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알고 있는 걔가 맞아? 그랬더니 맞대요. 당장 가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장 종결 처리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재심의가 될 수가 없어요. 도교육청도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피해 학생은 당시의 충격을 떠안은 채 고통스런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천안 서부경찰서는 모르는 여성을 쫓아 사무실까지 들어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5시 반쯤 천안시 불당동에서 술에 취한 채 출근하던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집은 피해 여성의 사무실과 15m 거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정명석 씨가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정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정 씨의 성범죄를 도운 주치의 등 JMS 간부 3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범행 외에도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한거불능 상태인 여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더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적 부진으로 중도 사퇴를 결정한 한화이글스 최원호 전 감독이 오늘 선수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차기 감독 선임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화는 정경배 감독 대행 체제 속에 롯데를 상대로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한화이글스 최원호 전 감독이 코치진, 선수단과 작별 인사를 마치고 구장을 떠납니다. 주장 최은성을 비롯한 선수들이 침통한 분위기로 뒤를 따릅니다. 최 전 감독은 누구와 함께하든 선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며 선수들을 격려하고 밖에서 응원할 테니 포스트 시즌에 꼭 가주길 바란다는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최 감독을 떠나보낸 선수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 가을 야구를 하기 위해서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목표 하나로 좀 달려갈 생각이고. 사령탑이 공석이 된 한화는 오늘 롯데와의 홈경기부터 정경배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았습니다. 정 감독 대행은 최 전 감독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최선을 다해 남은 경기에서 이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플레이하는 데 집중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팀이 정상화가 돼서 좋은 한 게임이라도 더 이길 수 있도록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화이글스의 새로운 감독으로는 베테랑 류지현과 우승을 경험한 김원형, 이동욱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화는 다시 중위권 도약을 노려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빠르고 신중하게 감독 선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2024 장애인 스크린 골프 대회가 대전시 도룡동 골프존 조이마루에서 열렸습니다. 골프존 문화재단과 대한장애인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 등 총 60명의 선수가 참가해 스크린 골프 기량을 겨뤘으며 지적장애부 김선영 선수가 62타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여야 정쟁 속에서 법안 처리율 36%로 역대 최저라는 오명을 쓰게 됐는데요.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들도 처리가 무산되면서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공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본회의.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가결됐지만 지역 현안이 포함된 쟁점 법안 다수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종법원 설치법은 결국 본회의 문턱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또다시 정쟁으로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사태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 우려됩니다. 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된 지역을 지원하고자 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과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 특별법 등 충남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말까지 강대강 여야 정국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결국 지역 현안들도 발목이 잡힌 겁니다.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고 통과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그런 국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 지역 수건 사업들이 22대 국회에서라도 곧바로 발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완벽하게 보존할 디지털 문화유산 공유 플랫폼이 완성됐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박혜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0년 묵은 허물이 벗겨지고 반가사유상의 미소가 드러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400여 제곱미터의 독립전시관을 마련한 금동 반가사유상이 인천공항에 있는 27m 높이의 미디어 아트월에 되살아났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토대로 반가사유상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8K 영상으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IF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와 AI 기반 복원 기술,
가상현실 구현 등을 가능케 하는 지능형 플랫폼이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 중앙박물관 미디어월에는 실물 크기의 광개토 대왕릉비가 재현됐고 조선시대 팔폭병풍인 평생도도 디지털로 복원됐습니다. 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지금 뒤에 보시는 광개토 대왕릉비처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물건들을 직접 이 박물관에서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무척 많은 분들이 호기심 있게 바라봐주고 계시고 연구진은 나아가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디지털 문화유산의 데이터 습득과 분석, 아카이브 활용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을 완성하고 미국 등 해외 각국과 실감 콘텐츠 공동 전시를 통해 디지털 문화유산 분야의 세계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표준화 프로세스에 따라 전국 박물관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이걸 산업표준으로 등재를 하고 이것을 또 국외로 발전시켜서 국제표준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 복원 기술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원형을 되살린 문화유산의 관리와 보존 연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통공사 직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도급 업체 현장 관리자에게는 금고형 4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대전 지하철 1호선 내 터널 공사 현장에서 열차 접근을 감시하는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안전조끼도 나눠주지 않아 근로자 한 명이 작업용 열차에 부딪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갑을 찾아준 경찰에게 고마움을 전하려고 순찰차에 몰래 현금을 두고 내린 노인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80대 A씨가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렸다며 대전 구봉지구대를 방문했고 경찰은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해 A씨의 분실물을 찾아줬습니다. A씨는 경찰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지갑에 든 2만 4천 원 전부를 순찰차에 넣어뒀습니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경찰은 다음 날 A씨를 만나 돈을 돌려주고 마음만 받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4단독은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가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살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천안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이를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모두 17명에게 6,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올 들어 최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2,1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5건가량 적발된 겁니다. 전체 단속 건수 가운데 검문을 통한 적발은 9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적발은 9% 감소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